저희가 준비한 3위입니다. 발차기 퍼포먼스의 내가 원조다. 이재명 후보 지난 주말 유세에서 발차기에 이어서 송판 격파 시범까지 선보였습니다.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성남FC 구단주였는데 전북하고 싸우면 그냥 판판이 졌어요. 올 때마다 지고 장하면 비기고 어쩌다 한 번씩 이기고 그때까지 졌던 한을 담아가지고 깔끔하게 제가 슈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팅 내용은 뭐냐면 코로나19 여자 까는 거 확 하면 쳐불겠습니다. 얘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코로나 위기를 격파하시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재명 후보님? 이재명 후보 격파 해주시오! 예! 퍼포먼스 경쟁, 액션 경쟁, 태권도복까지 입은 이재명 후보인데요.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거를 정색하고 할 얘기는 아닌데 허경영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약 표절도 모자라서 이 발차기 이름이 무궁화 발차기였나 봅니다. 무궁화 발차기까지 따라하냐 이 얘기를 좀 했어요. 지난 주말 어퍼컷 세레머니 의식한 듯 발차기 세레머니 한 거 아니냐 여러 말들이 좀 많았습니다. 아니 이제 왜 저희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를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건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예,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퍼컷 세리머니라는 것은 이렇게 요구해 자기가 본인이 하다 보니까 그게 인기가 있으니까 이거 좋구나.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해서 했는데 그 독특해요. 예를 들면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면서 뒤에 만세를 불러요. 예. 아주 독특한 본인만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해보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니까 그럼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워낙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똑같이 손을 할 수는 없으니까 발을 하신 것 같아요. 발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무래도 뭔가 좀 이렇게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연스럽지가 않고 예. 그다음에 또 도복까지 입고 송판을 격파하고 이러시는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태권도복을 왜 입으세요? 그게 무슨 어떻게 동네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인데 대통령 후보가 저러시는 게 과연 제가 만약에 참모라면 저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말렸을 것 같아요. 별로 표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본인이 남들이 보기에는 야 저거 부러우니까 저렇게 따라하는데 따라하다 보니까 무리를 하는구나. 무리를 하다 보니까 어색하고 이게 별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촌스럽다는 느낌이 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 띄울 수 있고 이번 논평은 개인적인 생각이 좀 많이 제 들어가셨어요. 생각입니다. 이동환 의원님께 그럼 짧게 하나요. 유세 현장 같이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예. 저 송판 혹은 발차기 세레머니, 어퍼컷 세레머니 의식했다 안 했다? 의식은 저는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예. 저거는 그냥 일단 흥을 돋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냥 단순 분위기 차원에서 네네. 지지자들 많으니까. 네네. 이건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저 태권도 도복 입은 이재명 후보가 격파 세레머니를 할 때 과거의 스포츠 스타들도 함께 동참을 했더라고요. 보시면 핸드볼 이모경 그리고 육상 임춘애 그리고 체조 여홍철 이분들이 같이 저 발차기 세레머니든 도복 입은 세레머니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장 화면 잠깐 친절하게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여야 공방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유세 중에는 이제 마스크를 벗는 것에 대해서도 여야의 공방이 있었는데요. 화면부터 좀 만나보겠습니다. 수없이 지적하는데도 왜 자꾸 마스크 벗어서 감염 위험을 높이는 겁니까?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저하고 2m 간격을 유지해 주세요. 우리 카메라맨도 내려가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저도 마스크 좀 벗어야겠어요.
마스크 벗는 걸 흉봐놓고 자기는 왜 마스크 벗냐 또 이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행사하면서 마스크 벗고 그걸 뭐라 그랬지? 규칙 지키면서 마스크 벗는 거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적반하장. 꼭 방귀 낀 뭐가 화낸다고. 바로 야권에서 반박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그렇게 윤석열 후보 마스크 안 썼다고 비판하더니 왜 따라하냐? 권영세 본부장의 말입니다. 민주당 후보의 일주일은 참 보기에도 안쓰러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네거티브 마타도어 편가르기로 일관했고 또 어떤 경우는 윤석열 후보 따라하기에 바빴습니다. AI 윤석열 비난하다가 AI 이재명 만들고 마스크 안 쓴다고 공격하더니 본인도 벗었습니다. 우리 후보 세레머니 비난하더니 본인은 허경영 발차기에 송판 격파까지 하고 있습니다. 70년대 시골 장터도 아니고 같이 대선을 치르기가 낯뜨거울 정도입니다. 제가 차분히 한번 짚어볼게요. AI 윤석열 비판하더니 AI 인공지능 이재명 나왔다. 어퍼컷 세리머니 정치 보복 이미지 아니냐 했더니 발차기로 응수를 했고 노마스크 비판하더니 물론 뭐 2m 거리를 두기로 했지만 마스크 벗었다. 이도학 의원님 뭐 대놓고 따라하기 아니냐 야당의 비판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뭐 그렇게 공격하실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일단 핵심은 규칙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 유세 현장에서 짧게는 뭐 한 30분 연설도 하시고 길게는 거의 1시간 가까이도 연설을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마스크를 쓴 상태로 연설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고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규칙을 지켜야 되니까 특히나 지도자로 나서는 사람이 규칙을 어길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해서 방역당국에 확인을 해보니까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그 룰은 2m 이상의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둘 경우에 가능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저 말씀을 이제 연설 중에 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규칙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인 것이지 아하. 이것을 뭐 따라 하려고 했다. 이건 당연히 아닌 거죠. 그리고 예. 전달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예. 저는 이제 이 어떻게 보면 행정을 또 꿰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재명 후보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그런 행정이나 이런 것들 서류를 봤을 때도 누군가가 장난을 칠 수 없고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다 보니까 또 이런 장면이 나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게 유세전에 나서면요, 이게 이제 참모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전략을.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방역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참모들이 다 점검을 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게 유세를 할 때 마스크를 쓴 거하고 손에 장갑을 끼는 거하고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제가 보통 그 취재를 하면서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이게 선거할 때 어떤 교육을 시키냐면 사람을 악수를 할 때 있잖아요. 꼭 두 손으로 이렇게 잡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꼭 힘을 주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악수라는 게 그냥 설렁설렁 하는 거하고 한 사람을 꼭 두 손을 잡는 거하고는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선거운동에 있어서 그 아주 세부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건 이제 사실 이제 코로나 전 상황이었고. 그렇죠. 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 이제 코로나 이 상황이 어차피 유세가 전이 벌어지면 예. 굉장히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윤석열 후보는 이번에 처음 정치하는 분이잖아요. 이 검사만 하다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본 이 대중 정치인들 누구보다도 이 대중 유세에 굉장히 좀 친화적인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도 참모들이 그런 이재명 후보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현장 가서 막 연설하고 그 어떤 격정을 토로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보면 뭔가 장갑도 끼고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도 하고 이런 모습이 좀 방어적인 모습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참모들이 좀 저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선점을 윤석열 후보가 하다 보니까 뒤늦게 따라가려 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따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후보의 안양 유세에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일부 지지자가 취재진에게 폭력을 가하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언론에서 전 맨날 욕만 합니다. 저는 요만한 게 이만하게 나옵니다. 상대방은 이만한 게 요만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알고 있죠? 진실을, 정의를 이 세계 최고의 시민들이 몇 가지 영상과 가짜 뉴스로 장난친다고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물론 그 불상사 영상은 저희가 뭐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언론에서 저는 맨날 욕만 한다라는 이후에 취재진 전원에 따르면 발길질을 하거나 풍선으로 머리를 치기도 했다.
민주당 깊은 유감 단호하게 조치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글쎄 언론 탓을 하면서 저런 유세 현장에 저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일단 뭐 저런 일이 사실상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인 맞고요. 다만 이제 후보 입장에서 보면 예. 아무래도 이런 언론 환경에 있어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많이 편성되고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또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작은 시간이 편성되면서 사실상의 언론의 불공정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지지자들이 어떤 이성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감성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건 맞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다만 이게 이제 뭐 윤석열 후보가 어퍼컷을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발차기를 한다. 발차기 할 수도 있죠. 뭐 발차기 한 거 가지고 뭐 이게 따라하기냐 아니냐 이런 논란 자체가 저는 웃기다고 생각하고요. 예. AI 같은 경우도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AI로 하는데 AI가 정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선거 전략 팀들이 그 말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의 수위가 굉장히 세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바로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기 때문에 예. 부득이하게 이재명 후보 팀에서도 AI 팀을 구성해서 그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건 선거 전략의 차원이지 이걸 뭘 따라하기다 하라고 하면 그런 분들 결과적으로는 저희 쪽으로 오셔서 조언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